오늘은 4월 갑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두 번째를 전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갑일인데 갑인일주, 갑진일주, 갑오일주가 어떻게 구조가 돼야지 성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갑인일주를 보면 이렇게 목생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일지도 생지고 월지도 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생화 자체는 빠르게 이렇게 확산돼 가는 그 성향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생지이기 때문에 서두른다, 앞서가 있다, 아웃풋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목생화한다는 것은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이것이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자기 표현으로 문장력 같은 겁니다. 글을 잘 쓴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그런데 글을 잘 쓴다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거죠. 배워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운다는 것은 인성이죠. 수인성. 수인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과거에 합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뭐 공무원 시험, 고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계속 인성 때문에 공부하는 힘이 되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술을 쓰지 않고 토가 작용하고 있다면, 토가 작용하고 있다면은 화생토로 식신생제로 가죠. 화생토로 식신생제로 간다. 그러면은 갑인이라고 하는 이건 간요주정 형태의 강력한 목이 목생화하는 것으로 바로 토라고 하는 재로 갑니다. 목생화 화상토로. 그러면 아주 생제를 잘하는 거죠. 여기에는 생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상토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생제가 목적인명이 되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고전에서 말하는 명의, 사주가 좋다고 하는 핵심은 배워서 교육되어지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명이 좋다고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냐면은 반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놈, 이 선비와 이 서민들, 이렇게 계급이 크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귀가 옛날에는 위주였습니다. 요새는 현대에는 부가 위주가 되지만 옛날에는 귀가 위주였어요. 그래서 귀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귀의 지름길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 시험 보려면 공부를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의 가치는 뭐냐면은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명을 우리가 분석하고 나누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전을 우리가 볼 때 무조건 귀명이다, 뭐 천명이다 이렇게 딸 거 없어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서민들이 혹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쌍놈이죠. 상놈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예요? 귀한테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귀를 추구한 거다 이겁니다. 이 점을 시대적인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사주를 갖다가 유연하게 볼 줄 아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은 뭐예요? 공부를 내가 안 해도 돼요. 막말로 돈 잘 벌면 됩니다. 만약에 기사월 갑인일이다. 만약 이런 사주가 있다 이거면은 갑인일주가 식신생재를 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식신이 사주에 긍정적으로만 작용이 된다면 부모 복량도 뛰어나고, 그러면 이미 상당 부분 부모한테 받아서 생재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태어났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원칙으로 말하면 목생화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목생화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안정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자수나 지지의 자수나 천간의 계수가 작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갑인이 강하기 때문에 계수를 금생수하는 그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천간으로 본다면은 경정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경금이라도 정이 있는 경금이냐 정이 없는 경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에 경금이 정화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직의 안정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 경금이 있으니까 금생수 되는 조건이 형성돼 있으니까 공부를 꾸준히 해서 식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변을 할 때 직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 경금이 정화를 보고 있지 않으면 국가기관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공무원 시험 보고 조직이 강한 공기업적 성향을 띠고 있는 곳에 진출을 하려고 그런다면 어렵다 이거죠. 경과 정이 연결된 것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정화가 아니고 병화가 있다면 아예 공무원 쪽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 머리가 좋다고 옛날로 친다면 뭐 사시를 본다든가 뭐 행시를 본다든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이런다 하더라도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좋죠. 잘 안 맞는다 이거죠. 만약에 경병으로 이렇게 경병으로 연결이 된다면 화급금이 경금을 보여주는 역할이 경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목적을 부여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경금이 정화가 개입될 때는 경금을 만드는 거고 경금의 병화가 개입되면 경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병화는 계수로 수생목한 상태를 목생화로 드러내는 거죠. 목생화로 드러나면 그러한데 이렇게 매이지 말고 관에 매이지 말고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집중심이 아니고 자기 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직업적 코드를요. 토로 연결돼도 좋습니다. 꼭 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토로 연결돼도 좋다 이거죠. 4월달에 갑인일은. 여기에도 근본적으로 수가 따라온다면 자격을 가지고 생재를 하는 거죠. 자격을 가지고 생재를 한다면 전문가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고, 수가 없이 생재 코드로 연결된다면은 오히려 돈 되는 흐름에 더 정확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돈이 된다 하면은 그것에 맞춘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가 대입돼 있다면 자기 자격이나 배운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 배운 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 이거죠. 목생화 화생토만 돼도 충분하다 이거죠. 목이 강하고 목생화를 잘하기 때문에 진토로 근거를 잘 갖고 있으면 진토로 근거를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갑인이 4월에 진토나 술토를 갖고 있으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재로 환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월 만약에 갑진일이다. 4월 갑진일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 4월 갑진일이면 이거는 식신이 재를 생하는 거죠. 식신 생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생목의 간목이 진호를 깔고 앉아있으면, 원래 간목은 사목인데 진호의 습토를 깔고 있으면 사목이 생목적 조건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목의 간목이 4월에 나서 생목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하는 형태죠. 간목한테는 이미 진중에 계수라고 하는, 진중에 지장간에는 계수가 있죠. 계수라고 하는 수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4월의 간목은 조해지는 형태로 목생화가 성급해서 변화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 조금 힘든데 진토가 있으므로 이미 결과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죠. 재는 뭐냐면 결과를 인지한다는 거죠. 결과를.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다 이거죠. 생재를 하고자 하는 식신이다 이겁니다. 이 사화는 생재를 하고자 하는 식신이다. 계수와 병화가 천간에 투했다면, 이렇게 계수와 병화가 천간에 투관하여 있다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잘 쓰는 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재 중심으로 에너지가 잘 돼 있죠. 이 구조는 식신이 재를 잘 보고 있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재적인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식신이 재를 잘 생하는 조건이 되죠. 계수가 나오면 자격을 잘 갖춘 형태의 식신생자가 됩니다. 병화가 나오면 생지하는 식신을 밖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직업이 뭐야 하고 남들이 뭐다 하고 남들이 알아줍니다. 똑같은 직업으로 생재를 하는데도 누구는 밖으로 드러내서 인식되는 것하고 인식이 안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도 달라지고 쓰여지는 역할도 차이가 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수가 필요하지만 이 계수가 왕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진중의 계수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토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중에서 나온 거니까 재와 연관된 공부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격은 재료를 다루는 거와 연관돼 있다 이거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쓰는 건데 일지재가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영이라든지 재무 관련 이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공부 자격이 되겠고 그걸 운영하게 됩니다. 식신이라 사업성도 좋고 안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 계산 않고 4월 갑진일로만 돼 있어도 느긋한 사주죠. 편안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예요. 편안이 문제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갑진일주가 충분히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뭐예요? 편안하니까 게을러질 수도 있다 이거죠. 전투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런 조건이면 좋은데 답답하다 이거죠. 누가? 처가, 마누라가. 만약에 마누라가 을축일주의 처다 그런다면은 이 을축일주는 뭐예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4월 갑진일주는 절대로 뭐예요?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느긋하게 움직이죠. 서두르는 일이 없습니다. 이 자체로 느긋하기 때문에 일지가 난하고 습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미 편하다는 뜻입니다. 외부 조건에 연결되는 코드가 일지가 한 조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일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술이다 이렇게 한 조 이렇게 특히 시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서두른다는 뜻이 있고 사주가 하나인데 일지가 한을 조장하고 있다든가 그런 형태에 머물러 있다면 대부분 서둘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친구와 산에를 가기로 했다면 새벽부터 부산 떨고 먹을 것은 뭘 갖고 가나 옷은 무엇을 입을까 1시간 먼저 가서 또 추운데 떨고 왜 안 오냐고 투덜거리고 그럽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죠. 4월 갑진일은 약속 시간 5분 전에 느긋하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다고 하는 것은 서두르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느긋하고 하다고 하는 것이 빠릿빠릿한 명, 전투력이 강한 명이 볼 때는 답답하죠. 뭘 시켰는데 알았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4월 갑진일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4월에 갑오일주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4월의 갑오일주는 갑진일주와 비교하면 일주로만 말한다면 갑오일주는 사목이죠. 갑오일주는 사목이다 이거예요. 이미 다 성장해 있습니다. 더 이상 클 가능성이 없어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펼쳐지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월에도 이미 갑목 입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고 노출되는 것이 있지만 더 이상 새로워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갑오는 그 상태를 4월에 투영시켜서 드러납니다. 목생화이고 식상이 혼잡된 형태로 작용하죠. 요거는 식신이고 요거는 상관이죠. 그래서 식상이 혼잡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작용하게 됩니다. 목생화가 강하고 식상이 혼잡되어 있다면 갑목의 역할이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번잡함이 드러나게 되죠. 에너지를 안에 갈무리하지 않으면 목생화로 다 노출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목분이다 그럽니다. 목분. 사주를 공부한 사람은 이제 목분에 대해서 좀 알겠죠. 목이 탄다 이거죠. 목분됐다는 것은 목이 홀라당 다 탔다는 말이죠.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근데 실제로 목이 탔다는 것만 생각하고 물상이 거기에 한정이 되면 목분의 진정한 의미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서
목분됐다면 그 사람이 홀라당 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자기 안에서 출발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대상에 접점돼 있다면 거기에 완전히 자기의 상태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목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대상과 싸운다면 저놈을 한 대 내가 때리면 견적이 얼마나 할까 계산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목분이 된 명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미 일을 저질러 갖고 견적 뽑아야 돼요. 그게 목분입니다. 에너지가 빨리 전향된다는 뜻이죠. 목분된다면 나무가 타서 불 붙었다는 상황에서 멈추면 통변할 수가 없죠. 4월 갑오는 목생화라는 식상으로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빨라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목분은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무엇에 통제돼서 조절돼서 감정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술성은 꽝이죠. 예술적이라는 것은 광기가 따라와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에너지를 투영해서 타버려야 합니다. 감상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기운을 받는데 그림을 계산해서 형식으로 배운 대로 하는 것은 그 선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목생화 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전달한다든지 어떤 형식을 빌려서 말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목분되는 것이 보통 나쁘다고 말하죠. 왜 나쁘다고 말합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조절이 안 되는 영역에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에너지를 자기 광기를 표현하는 데 쓰면 되죠. 그것을 사람 대하는 데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자기 감정만 확 투영되면 타자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감정만 몰두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질서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사주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관계가 치우친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다 광기입니다. 선을 넘어서 있습니다. 일반적 관계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미친놈들이죠. 그게 많이 미쳤느냐 덜 미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4월의 간목이 5화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목생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죠. 거기에는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목분이 됩니다. 목분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할 수 있어요. 감정 소모가 일방적이다. 그러면 흥분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흥분이 조절되지 않는 삶은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숨을 헐떡거린다는 말이죠. 숨이 배꼽 아래 단전에 있어야 되는데 숨이 목에 있으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하는 거죠. 숨이 목에 걸려 있으면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짧고 굵게 사는 거죠. 가늘고 길게 살면 역사에 안 남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으니까. 짧고 굵게 살면 충격을 줍니다. 그래야 흔적이 남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화가 당황하니까 이럴 때 술을 쓰는 것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개수를 쓰는 것은 목생화를 더 조장한다. 그래서 조심해 봐야 됩니다. 불길이 환할 때는 아주 많은 물을 한꺼번에 붓지 않고 조금 바켓으로 갔다가 불을 끈다면 산소 공급이 돼서 불이 더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설픈 개수는 안 되고 토를 쓰는 게 좋습니다. 토가 있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습토이면 화를 끌어내는 조건까지 형성되어 있죠. 습토, 조토가 있습니다. 습토는 뭐예요? 진축이고 조토는 뭐예요? 술미가 되죠. 조토라도 뭐 상관은 없어요. 조토여도 화생토는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른 것뿐입니다.
습토이면 생산적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조토이면 목생화된 상태가 화생토에 머문다 이거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쓰는 거에 대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계적 입장에서는 화생토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습토로 연결되면 사회적 조건의 쓰여짐까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화생토가 조토로 연결이 되면은 일반적 사회적 조건으로는 거리가 좀 있죠. 종교성을 띈다든지 일반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진토가 있으면, 진토가 있고 개수가 있으면 충분히 감당합니다. 화를 이미 진토가 설계하기 때문에 충분히 화를 다룰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식상생재하는 것, 재를 기준으로 식상을 쓰는 것인데, 재라고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재라는 사업장을 하나로 놓고 말한다면 판매하는 게 다양하다.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개수가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외부적 조건의 문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구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예요? 부자 사주죠. 그냥 부자가 아니고 꽤 부자입니다. 갑오일주이면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도 일주가 기본적 특징입니다. 오화라는 구성으로 자기 감정이 표현이 되죠. 오화는 뭐예요? 상관 아닙니까? 상관이고, 목생화가 상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절이 안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감정이. 그게 심하면은 뭐예요? 조울증이죠. 병원 다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그게 목분 정도까지 가도 그게 일정 부분 자기 에너지를 소모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많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갑오일주들은 나서서 자기가 합니다. 힘든데도 손해보고 있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갑자일주하고는 많이 다르죠. 경자일주도 상관인데, 갑오일주의 반대가 경자일주 아닙니까? 똑같은 상관인데 두 일주의 상관이 아주 다르죠. 갑오는 보여지고 드러나는 형태의 상관이고, 경자일은 감춰지고 정리되는 형태의 상관입니다. 그러면 상관으로 표현을 하죠. 갑오일은 펼쳐서 보여지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진열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고, 경자일은 뭐예요? 하나로, 한마디로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압축해서 장하게 설명하면 본인이 힘들어지죠. 한마디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화냅니다. 갑오일주는 자기가 막 풀어내는데 상대가 이해를 안 해주면 그때 화내기 시작한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